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테슬라,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정보를 다루는 미디어 회사 테슬라티는 지난 8월 27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테슬라 직원이 100만 달러를 거절하고 FBI와 협력하여 테슬라 기가 네바다의 사이버 테러 저지를 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에 앨런 머스크가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직원에게 정말 감사하다. 정말 심각한 공격이었다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앨런 머스크가 직접 심각한 공격이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트윗에 표현된 몇 가지 단어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규모의 사이버 테러였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의 제안을 거절한 테슬라 직원, 그리고 사이버 테러를 막은 FBI, 심각한 공격. 우선 테슬라 네바다주 스팍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바다 기가팩토리는 1000만 제곱미터의 사이즈로 최근 발표된 기가 텍사스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건물이며 보잉 747 여객기 90세대가 주차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 공장입니다. 네바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오랜 배터리 파트너였던 파나소닉과 합작으로 세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추가 배터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LG화학이나 CATL과 거래 및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점유율이 떨어져가는 파나소닉은 네바다 기가팩토리에 1억 달러를 더 투자해 현재 연간 35기가와트 아워의 생산량을 39기가와트 아워로 늘릴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바다 기가팩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사이버 테러하면 테슬라와 파나소닉 두 회사를 모두 난감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바야흐로 2016년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네바다 기가팩토리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가진 비시민권자 러시아인, 그리고 의문의 해커 그룹 소속인 27살 러시아 해커. 이 둘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2016년도에 서로를 이미 알고 있었고 테슬라 직원의 친구들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밀어보면 해커 그룹은 약 4년 전부터 러시아 직원을 물망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차근히 준비를 해왔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러시아 해커는 왓츠앱을 통해 테슬라 직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도 만날 겸 한번 보자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월 28일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도착한 러시아 해커는 미국 휴대폰을 구입하고 차를 렌트한 뒤 8월 1일 테슬라 직원들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네바다주 사우스레이크 관광을 합니다. 헤어진 뒤 그날 저녁 러시아 해커는 다시 테슬라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비즈니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1대1로 보자고 합니다. 이틀 뒤 테슬라 직원을 만난 러시아 해커는 자신은 기업의 랜섬웨어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테슬라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게 도와주면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줄 것이라고 은밀히 제안합니다. 악성 코드는 USB 또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통해 심을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직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면서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 직원은 즉답을 피하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한 뒤 바로 FBI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 해커 그룹을 잡는 데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 뒤 FBI 감시망 속에 러시아 해커와 다시 만났고 여전히 주저하는 테슬라 직원에게 3년 전에도 다른 회사에 같은 형태로 랜섬웨어를 설치해 해킹을 했지만 그때 당시 설치를 도와줬던 내부 직원은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때 테슬라 직원이 본인 생각인지 FBI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해커와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서 1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1억 원은 줘야 가능할 것이며 랜섬웨어 설치 전에 미리 돈을 받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당일 협상은 또 결렬되고 다시 만나기로 하는데요. 8월 17일 테슬라 직원은 다시 만난 러시아 해커에게
왜 100만 달러 입금을 안 해주냐? 이러면 너희를 신뢰를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며 시간을 계속 끌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해커의 개인 휴대폰을 보게 되고 다른 해커의 이름까지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1일까지 거의 매일 만나 FBI가 체포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게 만들어주며 22일 LA를 통해 미국을 떠나려던 러시아 해커는 체포됩니다. 러시아 해커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커 그룹의 추가 인물에 대해서도 FBI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번 일을 심각한 공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러시아 해커가 최근 동일한 방식으로 유명 여행회사에 랜섬웨어를 심어서 회사로부터 약 5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 해커의 수법은 기업의 재무 보고서, 보안 문서, 직원의 개인 데이터 등 2테라에 해당되는 대량 파일을 훔치거나 암호화하여 돈을 요구하고 입금이 되면 데이터를 돌려주거나 암호화를 해제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6월 9일경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혼다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 공장이 셧다운돼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랜섬웨어로 지목되는 스네이크 랜섬웨어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중요 파일과 문서를 암호화시켜버리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사이버 테러를 막았다는 팩트 외에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해외 언론들이 많은데요. 우선 11억을 거절하고 FBI에 신고해서 테슬라를 지켜낸 직원은 과연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고맙다라는 트위터의 한마디로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해냈기에 테슬라가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 감사 표시를 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즉 앨런 머스크가 전 세계 4위 부자니까 화끈한 보상이 간다면 추가 사이버 테러의 위험에도 견고한 애사심으로 막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반응도 있어 수많은 가십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